215페이지. (222번) 브라임부터 준비했습니다. 브라임 시스템은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대용량으로 뭔가를 냉각을 시켜야 된다. 그럴 때에는 냉매로만 냉각을 시키면 냉매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비경제적이에요. 냉각을 시켜야 될 게 많다. 양 자체를 어떤 것을 엄청 많이 얼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얼리려면은 냉매량, 순환량도 많다. 그러면은 압축기가 그만큼 커져야 되고, 증발기도 크고, 압축기도 크고, 우축기도 크고, 장치가 전부 다 커져야 돼요. 근데 한도 끝도 없죠. 예를 들면 아이스링크다. 운동장 전체를 얼려야 된다. 그럼 운동장 전체의 냉매가 다 순환하려면은 우리 세상에서 제일 큰 압축기를 동원을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얼릴 수가 없죠. 냉매는 부족한데 또 압축기는 또 너무 크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커다란 탱크에 이 속에 물을 넣어요. 물 플러스 불순물을 넣는데 소금 종류와 아니면은 소금 종류를 넣기가 좀 뭐하면 부동에 걸려요. 소금 종류로 주로 쓰이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염화 나트륨, 염화 칼슘, 염화 마그네슘 이런 종류를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 구조가 우리가 생각할 때 먹는 소금, 염화 나트륨 그러면은 먹는 소금이죠. 근데 이것 이외에도 화학에서는 먼 산기에다가 그 다음에 금속이 붙으면은 전부 다 소금이라 그랬죠. 염화라고 하면서 염산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염산기가 붙어 있는 칼슘, 염산기가 붙어 있는 마그네슘 이런 종류들을 씁니다.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제설제로도 쓰이죠. 제설제 눈 올 때 이렇게 얼지 말라고 뿌리는데 원리는 뭐냐면은 맹물은 어차피 눈은 맹물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려서 땅바닥에 더 거기서 얼면 그게 맹물입니다. 그런데 소금기가 섞어져 있는 물은 0도가 되어도 얼지 않아요. 바닷물이 잘 안 얼듯이 영하 20도까지도 되어도 얼지 않습니다. 농도에 따라서. 그러면 얼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액체죠. 그냥 액체. 그러니까 땅바닥에 지금 막 눈이 쏟아지고 영하의 온도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눈 자체, 얼음 자체가 영하인데도 얼지 않아요. 그냥 액체입니다. 자동차 다닐 때 빙판으로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얼어 있으면은 밖에 미끄러지기가 힘든데 액체로 돼 있으면 어딘가 낮은 데로 흘러가고 하수구로 흘러가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에서 자동차 다니기 괜찮아요. 타이어가 미끄러지지 않고 덜 미끄러지죠. 이제 빗길처럼 덜 미끄러지는 거죠. 얼음은 어떻게 속수무책입니다. 완전 땡땡 얼어있고 막 이렇게 경사져 있고 막 반질반질 돼 있으면 자동차가 주차를 해도 이게 안 돼요. 밀려요. 계속 무게가 있으니까 막 이동합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그렇게 해서 요즘 뒤쪽 펜다가 완전히 나갔어요. 담벼락에 그대로 그냥 경사지에서 딸내미 시험 보러 갔다가 폭설 쏟아져가지고 시험 고사장이 이렇게 학교 올라가는데 이렇게 약간 경사졌는데 이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걸어놔도 어때요? 계속 밀려서 어떻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제어가 갖다 오라고 할 때까지 내둬야지. 그러니까 멈춰서 뒤쪽에 확 나갔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소금기가 있으면 얼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물을 온도를 한참 떨어뜨려도 영하 20도, 뭐 영하 나트륨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까지, 뭐 칼슘, 마그네슘 이제 종류에 따라서 영하 40도, 50도 가까이도 떨어뜨려도 액체로 그대로 있단 말이죠. 액체로 있다는 말은 이렇게 얼지 않는 물, 이것을 이제 이런 것을 브라인이라고 해요. 알겠죠? 이런 것을 브라인이라고 해요. 이 얼지 않는 물이 있다면은 이것을 뺑뺑 돌리면 되는 거예요. 뺑뺑 돌려가지고, 네? 이렇게 뺑뺑 돌려서
어디 식혀야 될 곳이 있다, 냉각을 시켜야 될 곳이 있다. 그럼 거기에다가 순환을 시켜서 냉각을 시키는 거죠. 이게 물을 얼려야겠다. 그럼 물을 얼리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어떤 제빙 장치가 있다. 그럼 얼음을 얼리면 되는 것이고요. 제빙 장치라서 이제 순수한 물을 얼리는 거죠. 그러면 이 브라이는 어떻게 식혀야 되느냐? 여기다 증발기를 넣는 거예요. 증발기를 넣어서 압축기로 빨아들여서 응축기로 열을 버리고요. 다시 생창밸브로 온도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 이 조그만 냉동기만 계속 가동을 하고 있으면 이 전체 물이 어때요? 이제 영하 수십 도로 낮아지죠. 떨어지죠. 이런 시스템을 이제 브라인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쪽에 사용되는 냉매는 프레온을 쓰거나 암모니아를 쓰겠죠. 일반적으로 증발과 응축을 하는 그냥 냉매를 넣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증발 응축이 아니죠. 이쪽에 가면 열을 빨아들여. 좀 온도가 상승해.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다시 증발기 만나면은 영하 수십 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좀 온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가열과 이쪽에 들어오면 탱크로 들어오면 뭐예요? 냉각을 반복을 해요. 이쪽은 증발과 응축을 반복하고. 그래서 가열과 냉각이 되는 것은 이제 이쪽이 브라인이요. 요 시스템. 그러면 요거는 다른 명칭으로 브라인을 또 뭐라 하냐면은 2차 냉매. 또 간접 냉매. 그렇게 명칭을 불러요. 그 다음에 프레온이나 암모니아는 1차 냉매. 이제 그동안 쭉 배웠던 냉동기에 순환하는 그 냉매이죠. 그 다음에 같은 말로 직접 냉매.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직접 냉매와 간접 냉매는 열을 빨아들이고 열을 버리고 하는 게 좀 다르죠. 열을 빨아들일 때는 직접 냉매는 증발하면서 속에서 이제 관 내에서 액체가 열을 빨아들이면서 증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열로 열을 흡수해서 응축이 될 때도 역시 열을 버릴 때 응축 잠열을 버리죠. 그러니까 잠열 형태로 열이 이동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열을 빨아들일 때 온도가 살짝 올라가요. 여기 이제 다시 탱크로 들어가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열을 빨아들였다가 버렸다 그러죠. 그것이 온도를 변화시킬 때 사용되는 열이 뭐예요? 현열이죠. 그러니까 현열 형태로 열을 빨아들이고 여기는 잠열 형태로 열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1차 냉매의 부비 조건하고 또 2차 냉매의 부비 조건이 전혀 다릅니다. 그동안에 이제 직접 냉매 부비 조건, 독성이 없을 것, 폭발성이 없으면 좋겠다. 기열비가 너무 크면 압축할 때 압축에 힘이 되니까 비열비가 좀 작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압축기라고 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비열비를 굳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압축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접 냉매에서는 그런 조건들이 안 나와요. 비열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이 물을 썼기 때문에 물 자체는 독성이 없잖아요. 그죠? 예. 독성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굳이 잘 건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혹시나 이 물 말고 타는 성분, 부동액은 이제 주로 알코올 종류, 글리콜 종류, 글리세린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나 누설이 되면은 독성이 조금 뭐 식품 같은데 이렇게 좀 묻었다든지 이렇게 할 때 독성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 항목은 있어요. 하지만 이것처럼 막 증기로 누설이 됐을 때 직접적으로 독성이 있다나 폭발성이 있다나 이런 건 아니다. 물하고 섞어져 있기 때문에 폭발성이 없어요. 어차피. 근데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1차 냉매에서는 좀 2차 냉매 구비 조건하고 조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어떤 조건하고 비하면은 2차 냉매는 비열이 작을 것 그렇게 돼 있어요. 액체 비열이 어때요? 작을 것. 액체 비열이 작을 것. 이거 이제 몇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액체 비열이 작으면은 pH 그래프가 이렇게 뉘는 게 아니고 어때요? 바짝 선다 그랬어요. 바짝 선다. 엔탈피가 들어가면 온도 상승이 빨리빨리 되는 것들, 이렇게 쭉 빨리 올라가는 것들, 급경사로 올라가는 것은 비열이 작은 거예요. 요게 비열이 작은 거죠. 이게 비열이 작은 거예요. 요거는 비열이 큰 거예요. 열이 들어가더라도 온도가 어때요? 천천히 올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완경사가 돼요. 근데 비열이 작으면은
여기에다가 pH 그래프를 이렇게 냉동 선도로 그려보면은 이 수직으로 팽창밸브에서 뚝 떨어졌을 때 플래시 가스량이 적어요. 플래시 가스량이 적다. 플래시 가스량이 적으면은 냉동 효과가 그만큼 커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비엘이 작을 거 이 말과 같은 말이 플래시 가스량 발생이 적을 거. 알겠죠? 네. 네, 발생이 적다. 이것도 주의 조건에 해당되고 같은 말로 냉동 효과가 클까? 냉동 효과가 크다는 것은 냉매 1kg이 증발기로 들어갔을 때 열을 흡수하는 그 열량이 냉동 효과이죠? 네. 냉매 전체 말고 냉매 1kg당 흡수하는 열량 증발기에서 냉동 효과가 클 것. 뭐 이런 조건들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2차 냉매는 증발이나 뭐나 이런 그래프가 아니에요. 열을 많이 빨아들여도 여기서 온도가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천대로 있으면 좋겠어요. 표현을 하자면 열을 많이 빨아들이면은 열을 빨아들이면 일단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가열되잖아요. 가열된다고 해서 여러분 상상할 때 100도, 200도, 300도 이렇게 뜨거워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하 50도인데 영하 45도로 된다 이거죠. 네, 살짝 올라가. 몇 도 올라간다는 거죠. 영하 40도짜리 들어갔는데 나올 때 영하 35도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살짝 올라갔다는 의미지 가열됐다 그러면은 막 뜨겁게 막 커피 끓이듯이 팔팔 끓는다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온도가 좀 올라갔는데 문제는 많은 열을 빨아들여도 온도가 별로 안 올라가야지만이 더 어때요? 그래서 진득하게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사람 밥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많이 먹었는데 배가 안 나와. 표가 전혀 안 나. 네? 먹은 표가 안 나.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네. 그렇다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액체 상태의 비열이 클 것 그래야 돼요. 비열이 크다라는 말은 온도 1도 올리는데도 많은 열이 필요해. 많은 열을 빨아들여야지 겨우 1도씩 올라간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공식을 보면은 열량 구하는 식 보면 열량은 양, 비, 온이었죠. 양, 비온. 그럴 때 양, 비온 온도차인데 양하고 비열하고 곱한 건 무엇이죠? 열,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브라인 양이라도 비열이 크면은 열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열 용량은 온도 1도를 변화시키는데 열을 얼마만큼 집어내야 되는지 또는 얼마만큼 흡수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열 용량이에요. 열 용량이 크다라는 말은 단위가 열 용량이 킬로칼로리 per 도시잖아요. 그렇죠? 킬로칼로리 per 도시. 1도 변화를 시키는데 얼마나 열을 집어내야 되느냐. 브라인이 흐르고 있는데 연료량이 크면은 브라인이 조금만 들어가도 어때요? 열을 많이 빨아들이면 1도씩 올라간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개가 자주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였고 헷갈립니다. 이거다고 헷갈리는데 1차 냉면 죽어라고 해서 비열이 작을 거, 뭔 뜻인지도 모르고 비열이 작을 거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브라인의 구비 조건에 가면은 비열이 클 것 이렇게 나와요. 비열이 클 것과 같은 말이 뭐냐면 열 용량이 클 것.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열 용량이 클 것. 같은 소리죠. 비열이 크면은 똑같은 양이라도 곱하기 한 열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비열이 큰 물질이 뭐냐? 물이라고 그랬죠? 네. 기억나시죠? 네. 물이 온도를 올리기가 가장 어려워요. 비열이 크다라는 말은 1kg을 1도 온도를 올릴 때 열량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게 비열이라고 했어요. 네. 비열이 크다는 말은 물을 집어넣으면은 가장 열을 많이 넣는데도 겨우 1도씩 올라간다 이런 소리예요. 따라서 온도를 올릴 때 열을 많이 어때요? 빨아들여야지만이 1도씩 올라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브라인을 물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을 썼더니 0도면 얼어버리네. 그러니까 얼지 않도록 뭘 섞는 거야? 이런 불순물을 조금 섞는 거예요. 소금기를 좀 섞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비열이 가장 어때요? 큰 것이기 때문에 많은 열을 빨아들이면 겨우 1도씩 올라간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쬐있다 영하 몇십 도짜리 식혀놓기만 하면은 뺑뺑이 넣으려면은 웬만큼 열을 빨아들여도 별로 온도가 안 올라간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열을 버리면 다시 식으면 어때요? 네, 이쪽 순환을 시키면 또 많은 열을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라인은 꼭 물을 쓰는 거죠. 물 말고도 다른 거 얼마든지 할 수는 있죠.
아예 아우르지 않는 거, 물 없이 부동액으로만 하자, 알코올로만. 필요 없어요. 왜? 알코올은 물보다도 비율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빨리빨리 올라가.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잘 안 오는 기름으로 하지. 기름도 물론 좋긴 하죠. 근데 기름은 빨리 끓잖아요. 열을 조금만 빨아들여도 금방 온도가 휙 올라가니까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못 써먹잖아요. 이게 냉각실에 가서. 예. 온도가 자기가 뜨거워져 버리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빨아들여도 그냥 전혀 표도 안 내고 자기는 영하 50도로 들어왔으면 그냥 엄청 열을 다 빨아들였는데도 영하 49도로 1도 정도만 살짝 이렇게 변하고 별로 표도 안 나고 이렇게 하니 열을 계속 빨아들일 수가 있겠죠. 많은 열을 빨아들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브라인은 꼭 물을 쓴다는 거예요. 물 비율이 어떻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물 비율이 크다는 말은 많은 열을 어떻다? 빨아들일 수가 있다. 많은 열을 빨아들일 수가 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영도에 얼어버리니까 영도에 얼지 말라고 뭐 섞는 거야? 불순물을 섞는 거예요. 불순물. 네. 순수한 물에 뭔가 불순물 자꾸 이런 것이 섞여져 있으면 영도에서 얼지를 않아요. 소금기가 있으면 잘 어때요? 안 온다. 그러니까 옛날 시골 같은 데도 요즘에는 그렇게 극심하게 보기가 어려운데 옛날 시골 같은 경우는 부엌 앞에 보면은 구정물통이 있어요. 구정물. 그게 뭐냐면은 군대 용어로 하면 잔반이에요. 잔반통이에요. 잔반통. 음식 찌꺼기 뭐 이렇게 하면 설거지할 때 음식 뭐 버리고 오는 것을 지금 보면은 수거함이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통이 따로 있잖아요. 옛날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니고 앞에 부엌 앞에 쪽에 이렇게 큰 항아리처럼 구정물통이 따로 있었어요. 예? 거기다 뭐 더러운 폐수를 버린다는 게 아니고 음식물 찌꺼기 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버리는 게 아니죠. 돼지 막사로 갖고 와서 그 돼지를 키우는 데 쓰잖아요. 사료로. 옛날 지금처럼 막 사료 먹이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구정물통은 항상 음식물 찌꺼기 때문에 거의 국물이 흥건하게 있으면 다 소금기가 있어요. 근데 구정물통에가 얼었다. 엄청 추운 날씨죠. 소금물이 연 거니까. 구정물통은 웬만하면 안 얼어요. 살얼음만 살짝 얼락말락 거기가 온갖 찌개 국물이니 뭐니 막 소금기 있는 거 잔뜩 들어가는데 구정물통이 얼었다. 그럼 엄청 추운 거죠. 귀가 애리는 거죠. 사실 그래요. 네. 그래도 눈만 내리면 애기들은 어때요? 마냥 신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그 이외에 어차피 이것도 1차 냉매도 장치를 계속 시스템으로 순환하고 그 다음에 이 브라인도 계속해서 순환을 할 거예요. 배관을 타고 순환을 하고 탱크를 들고 하는데 순환을 할 때 강과이든 동과이든 뭔가 스쳐 지나갈 겁니다.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나 배관, 금속에 대한 부식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부식을 일으키면. 자, 그러면은 한번 보죠. 부동액 종류는 여러분 화학에서 배웠는데 알코올, 글리콜, 글리세린. 사실 알코올은 수산기가 하나 붙어 있는 거. 그쵸? 알코올기. 글리콜은 요것이 몇 개 붙어 있는 거? 두 개 붙어 있는 거. 글리세린. 요건 세 개 붙어 있는 거예요. OH가 세 개 붙어 있는 거. 어디다 붙냐면 이런 것들이 띨띨한 것에 붙는 거야. 메틸, 에틸, 프로필, 부틸 이런 것들. 띨띨한 게 뭐냐면은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에서 수소 하나를 떨어진 것이죠. 그런 띨띨한 것에 붙어요. 한마디로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이 기본 구조예요. 거기에다가 OH를 자꾸 수산기를 붙여서 알코올, 글리콜, 글리세린을 만들어요.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은 기본으로 기름 구조예요. 뭐라고요? 기름 구조. 배관 녹슬지 말라고, 뭐 이렇게 장치 같은 거 녹슬지 말라고 방청류도 발라요. 방청류 녹슬지 말라고. 그 뭐냐 기름을 바르는 거죠. 녹슬는 거 방지하고. 기름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을 별로 어때요? 안 일으킵니다. 부식을 별로 안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부동액 종류로 된 브라인을 뭐라 하냐면 이런 걸 섞는 브라인을 유기질 브라인. 소금이나 이런 종류를 섞는 것은 무기질 브라인. 그렇게 말해요. 네. 그런데 소금 종류를 섞으면 부식이 잘 일어나요. 네. 바닷물에 뭐 담그면 부식 팍팍 되듯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무기질 브라인, 소금 종류를 섞는 브라인은 어쩔 수 없이 부식을 많이 일으키고 그 다음에 부동액 종류를 섞는 브라인은 어때요? 부식을 별로? 부식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구비 조건에서 보면 부식을 안 일으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부식을 안 일으키면 좋겠다. 어차피 1차 냉매도 부식을 안 일으키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가동을 할 때 보면은 암모니아하고 프레온은 사실
부식은 원래는 잘 안 일으켜요. 이유는 프레온은 기름 구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메탄, 에탄 이런 데다가 수소 대신에 이제 OH가 아니고 F, 불소나 Cl, 염소를 치환을 한다. 그러면 기본 구조가 모양이 사진을 딱 그냥 구조 그려보면 프레온은 기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윤활유하고 잘 섞이는 거예요. 같은 편이라서. 같은 편, 유유상종이에요. 같이 섞여요. 그러니까 프레온은 기름 구조이기 때문에 프레온은 배관을 할 때 부식을 사실 원천적으로 안 일으켜요. 강관이나 동관이나 안 일으켜. 그런데 불구하고 동관을 사용을 권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수분이 스며들었을 때 고온 고압 상태에서 압축기를 통과하면서 프레온이 수분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성분상으로 HF, 불화수소산이나 HCl, 염산이 생성될 우려가 있다. 만약에 염산이 생성되면은 동관보다는 강관이 훨씬 부식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에 하나 사태에서 강관보다는 되도록이면 동관을 써라라고 권장을 하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자체는 프레온이나 암모니아는 사실 원천적으로 부식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막 부식 반응이 있어서 동 부착해서 이것은 특이한 경우에 생기는 경우예요.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기본적으로 알칼리성이죠. 알칼리성은 강이나 동이나 이런 게 잘 반응 안 했죠. 원래 기본적으로 알칼리는 금속을 부식을 안 시켜요. 녹이지를 않아요. 단 알칼리에도 녹는 금속이 있다 그랬죠. 알칼리와 반응하는. 원래는 염산이나 황산이나 질산이나 이런 산에 반응을 합니다. 금속이 녹아요. 그렇죠? 근데 알칼리는 어때요? 반응을 안 해요.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알칼리 반응하고 먹고 산에도 염산, 황산, 질산에도 넣고 양쪽 다리 다 거쳐서 먹는 것을 양다리 거치면 누가 알아주나?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알아주나? 그래서 알루미늄, 아연, 주석, 납 알아주나? 이런 종류인데 이 장치를 다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건 있지는 않아요. 아연으로 만든 아연은 너무 물러서 사용 안 해요. 주석으로 아니에요. 주석은 금속 주석 자체로 해서 어떤 배관을 만들거나 설비를 만들거나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구리에다가 주석을 섞는 것과 구리에 아연을 섞는 게 조금 합금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구리 합금 종류 중에서 구리에 아연을 섞으면 구리의 붉은 빛이 어떻게 되냐? 황금빛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황동이 되는 거예요. 황동. 구리에 주석을 섞으면은 푸른 청동이에요. 청동. 그러니까 금속이 조금씩 달라요. 구리 합금에서도. 그 자체로는 주석만 뽑아갖고 뭐 설비를 만든다. 할 수 없어요. 딱딱하고요. 그 다음에 납으로 된 것은 강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납으로 된 거. 납은 물렁물렁하잖아요. 사실. 무겁기만 오살나게 무겁고. 그래서 암모니아는 일반적으로 어때요? 금속 부식을 잘 안 시키는 거예요. 특이한 건 뭐냐? 구리하고 만나면 고온 고압 상태에서 구리와 착연,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구리를 쓰지 말고 되도록이면 철 종류로 된 걸 써라. 그래서 강관을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아무튼 이런 종류는 기본적으로 잘 부식은 어때요? 잘 안 일으키는 편이다. 그런데 브라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브라인은 기본적으로 물을 쓰기 때문에 물 속에다 쇳덩을 넣어놓으면 다 녹슬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부동액을 섞으면 별 걱정이 없는데 소금을 섞는 브라인일 때는 특별히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알칼리면은 잘 부식을 안 일으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금 종류를 쓴 경우는 알칼리 약품을 넣어서 물을, 브라인을 알칼리성으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칼리성. 자, 냉동에 꽉 거.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금속에 대한 부식성이 없애야 된다 그랬죠? 부식성이 적을 것. 물론 없으면 완벽하게 좋겠지만 부식성이 없을 것. 그럼 더 좋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식성이 어때요? 없을 것. 이렇게 적을 것 말고 이제 없을 것.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부식성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프레온 같은 경우는 어떤 염려 때문에 동관을 사용하면서 권장하고, 암모니아는 뭐예요? 동관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완전 금지해서 강관을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냉매 종류마다. 근데 이제 이쪽은 다르죠. 무기질은 어때요? 무기질 브라인은 부익성이 심하다고 그랬죠? 네.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그 다음에 유기질 브라인은 부동액 섞는 거예요. 유기질 브라인은 부식성이 거의 없어요. 부식이 잘 안 돼요. 부식이 잘 안 된다. 알겠죠? 부식성이 매우 적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기질 브라인은 부식성이 있어요. 심해요. 부식성이 없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돼요. 무기질, 무기 달라요. 그래서 뭘 유지한다고? 알칼리 약품을 섞어서 알칼리성을 유지해요. 무기질 브라인은 반드시 이걸 사용하면 알칼리 약품을 풀어서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알칼리성 산성 중성을 pH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pH 수소이온 농도 지수라고 하는데 pH 자 7582 암기상입니다. 7582 그러면은 그 pH가 갑자기 뭐냐? pH가 수소이온 농도 지수라고 해요. 수소 이온 농도 지수.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pH로 읽으시면 돼요. 네. 독일 발음으로도 이거예요. 바로 폐화 이렇게 해도 이거예요. 독일 발음으로. 독일어는 ABCD PH로 안 읽어요. ABCD로 안 읽고 아베 체드 F가 하이 어떻게 하려면 오페팔 에스테고 파우베 익스팅션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발음이 되게 이상하죠? 아베 체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BMW도 배 이렇게 하는 거죠. 아베 체드 M W도 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BMW라고 발음 안 해요. 배 이렇게 하죠. 신기해요? 독일어 발음이 그렇게 해요. 제가 소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C도 채 이렇게 합니다. A, B, C, D가 아베 체드 F게 이렇게 합니다. 수소이온 농도 지수 pH인데 이걸 산성, 중성, 알칼리성을 구분하는 것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나타내는데 pH가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4 그래서 이렇게 세부관으로 나눠요. pH가 7이다. 그 다음에 pH가 0과 7 사이다. pH가 7과 10 사이다. pH 7로 딱 떨어지는 건 뭐냐면 이게 중성이에요. 이게 증류수하고 똑같아요. 알겠죠? 네. 요 완전한 증류수. 그런데 이제 요 사이가 해당되면은 7에서 13에는 알칼리성이에요. 7 밑으로 떨어지면 이건 산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7 밑으로 0쪽으로 갈수록 강산성. 7 넘어서 14쪽으로 갈수록 강알칼리성. 그래서 가운데로 올수록 중성에 가깝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58이라고 하는 경우는 758이는 뭐예요? 7.5니까 8이니까 이 정도 되겠죠? 예. 그래 안 그래요? 예. 758이라고 하는 경우는 약알칼리성을 유지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여기다 굳이 더 정확하면 약알칼리성을 유지합니다. 근데 어차피 알칼리성이에요. 강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부식을 방지하는 요령은 이렇게 된다. 브라인의 구비 조건이 이처럼 조금씩 다르죠. 여기는 이제 증발 잠열이 클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비열이지 않고 냉동 효과 클 것, 증발 잠열이 클 것. 여기는 대신에 뭐예요? 연용량이 클 것,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뭐 독성이 없어야 될 것,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둘 다 어때요? 똑같아요. 누설이 됐다거나 이럴 때에 독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그렇죠.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뭐 식품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러면 조금 곤란스럽겠죠. 암모니아 독성이 있잖아요. 그죠? 1차 냉매에서는. 그러니까 뭐 식품을 대상으로 하거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냉방, 공조 장치에서는 암모니아를 냉매를 쓰면은 위험한 거. 혹시 누설이 됐을 때는 냉방을 하는 게 아니라 사망을 하게 되니까
위험하다. 그거죠. 독성 가스로 세면대. 2차 냉매도 마찬가지예요. 독성이 있으면은 어떤 제빙장치 또는 식품을 대량으로 냉각을 시켜야 된다. 이럴 때에 거기가 스며들 수가 있죠. 스며들면 어때요? 식품이 오염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성이 없는 게 좋은 거죠. 나머지 기본적인 조건들은 뭐 거의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얼마든지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222번을 보시면은 브라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랬어요. 옳은 거, 그럼 어디가 틀려 있는가를 봐야 돼요. 옳은 거 그러면 분명히 3개는 틀려 있을 거예요. 객관식 문제는 옳은 것 골라라, 틀린 것 골라라. 문제는 2가지 형태밖에 없어요. 본인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적어보시오. 이런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네? 네? 자격증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200자 이내로 논술해 보시오. 이런 문제는 하나도 없다고요. 맞는 것 고르시오, 틀린 것 고르시오. 그러면 이렇게 맞는 것 고르시오라고 할 때는 3개는 틀린 말이에요. 사기선장이. 그렇죠? 네. 근데 계산 문제는 맞는 것 고르시오 그러면 계산기 뜯으면 바로 나와요. 3개를 전혀 3가지를, 나머지 3가지를 참조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설명형으로 나오는 것은 나머지 틀린 것도 봐야 돼요. 그래야지 개념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 그 말이 틀려 있는가, 틀린 부분을 정확하게 교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 공부할 때 틀린 건 뭐예요? 오답 노트라고 있어. 네. 오답 노트 적어서 공부하면 훨씬 공부가 잘 됩니다. 내가 이걸 왜 틀렸지? 이게 어디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틀렸지? 짚어볼 수가 있어요. 복습할 때. 근데 오답 노트를 작성을 안 하는 사람은 틀린 데가 또 틀려요. 또 틀린 데 있어요. 습관입니다. 틀린 것도 습관돼요. 알겠죠? 네. 안 틀리려면 옳게 되지 않은 설명을 어디가 틀렸는가를 짚고 넘어가요. 가봐. 브라이언은 냉동 능력을 낼 때 잠열 형태로 열을 응답한다. 근데 틀렸죠? 브라이언은 무슨 형태로 설명했는데 현열 형태로 열을 빨아들이고 현열 형태로 버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에틸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은 글리콜 종류는 유기질 브라이언이에요. 부동액 요것은 다 유기질이라고 했죠? 예. 유기질 브라이언.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염화칼슘, 살짝 섞어놨어요. 이거 무기질이에요. 그냥 2개를 섞어놓은 거죠. 애매하게. 분명히 걸러내요. 염화칼슘 빼고 에틸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은 유기질 브라인이다. 그러면은 맞는 말인데 염화칼슘이 들어가 있으니까 틀린 말이에요. 3번 염화칼슘 브라인은 그 중에 용해되고 있는 산소량이 많을수록 부익성이 적다고 했는데요. 부식이라는 말이 뭐죠? 부식. 자, 먹거리, 이모 밥 말고 뭐 오뎅 같은 거 그런 것이 부식입니까? 아니고 금속이 부식이 됐다는 말은 이거 산화가 됐다는 말이에요. 산화. 산소와 어때요? 결합되어 있다. 산소와 화합되어 있다. 산소와 결합되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는가? 전자를 어쩐다? 뺏긴다. 이런 소리예요. 네. 자, 물속에 산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뭐예요? 전자를 많이 뺏기니까 결국 뭐예요? 부식이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산소가 적어야 돼요. 물속에 산소가 용해된 산소가 어때요? 적거나 없어야 돼요. 네. 네, 그래야지 부식이 적게 돼요. 그래서 부식 방지법은 산소가 어때요? 차단되게. 산소를 완전히 물속에 혹시 잠겨있는 사람 같으면 물속에 용해된 산소를 없애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산소와 접촉이 안 되게 코팅하는 거. 피목재를 어떤 거? 코팅하는 거. 코팅하는 거. 코팅 기술은 따로 있어요. 예, 아예 그냥 두껍게 피막을 형성하는 걸로 코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페인트 종류, 보료를 발라고 코팅하는 경우도 있고, 알겠죠? 네. 그리고 또 뭐예요? 아예 전자를 뺏긴 것을 보충을 해줘, 왜 자꾸. 예. 그러면 부식이 안 일어나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전기 방식법이라고 해요. 부식 방지하는 것을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3번은 틀린 말이죠. 산소량이 많을수록 부식성이 적다가 아니고 크다죠. 크다. 그러니까 그게 틀린 표현이죠. 4번 프로필렌 글리콜은 부식성이 적고 독성이 없어서 냉동식품 동결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알코올 종류, 글리콜 종류는 대부분 어때요? 부식성이 거의 없어요. 유기질은 기름 종류하고 똑같다고 했죠? 네. 그리고 독성이 없어서 냉동식품 동결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네.